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우리 음력으로 새해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죠. 여기에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라는 어떤 이 발판이 제공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간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지금 피로 회복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보시면은요, 사상 최고로 갔다가 숨고르기가 나온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 뭐 그래도 18,000선 위에서 유지가 됐고, S&P 500 지수도 2100선을 어쨌든 사순환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기술주, 몇몇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애플 효과로 유일하게 3대 지수 중에서 플러스권에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 미증시의 숨고르기나 아니면 어떤 투심이 조금 차분하게 안정된 이유는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어떤 또 이제 이 모멘텀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리적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스 협상 타결 소식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는데, 오늘 조정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위험 자산 클래스의 성격이 짙어진 유가가 오늘 제일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것도 가장 뚜렷한 조정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이제 내막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조정 분위기는 뭐 원유 시장에서 뭐 개장 초반부터 확실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단초를 제공한 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시겠습니다. 주로 안 좋은 소식이나 뭐 고자질이나 이간질 요런 쪽에 희한하게 좀 특화되어 있는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뭐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지사에서 들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융위기 때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고 하는데, 어쨌든 유가가 추가 하락할 시에는 오페크가 긴급회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는데, 이게 그 출처를 밝혀라 뭐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초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 오페크가 회의를 열 것이다라는 소식이, 그래, 오페크에서 이제 더 이상은 유가 하락을 관망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유가의 반등 요인이 됐다가, 출처가 어디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저런 소식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얘기를 한 게 어떤 컴플레인 성격이냐 아니면 일부러 흘린 거냐, 이제 이렇게까지 좀 투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유가 하락의 빌미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오페크 긴급회의가 임박했다고 보느냐, 그랬다가 만약에 긴급회의가 열리지 않고 진통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아랍권은 아닌데 또 오페크 회원국들이 불만이 지금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이 내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으로 이제 번지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처음에 줬던 유가 반등의 모멘텀은 오히려 거꾸로 유가를 하향시키는 이런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정황이었고요. 자, 뭐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시장이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 같은 이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이제 무자료 덤핑 거래라는 거는 이제 요런 식인 거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가가 아닌 시장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몇만 배럴 이렇게 맞춰서 해주겠다, 요런 이제 이 암시장의 딜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그런 실제로 이제 원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쪽 가니까 지금 현재 유가 시세랑 관계없이 좀 더 할인해가지고 몇백만 배럴 이렇게 맞춰서 주겠다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손해보고도 잡고 뭐 이제 거래를 따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의 어떤 이 수급이 상당히 지금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과연 뭐 경제 전망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오페크에서 원유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펀더멘탈 이슈로 과연 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내수 경기에는 어떤 소비 진작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작년 한때 있었지만, 실제 우리 이제 이 소비 지표나 뭐 실물 경제 지표나 올해 GDP 성장률 등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제로 엣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해운 운송 조선은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는 지금 현재 완전히 뭐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밤에 발틱 운임 지수가 사상 최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신 이제 유가 하락하고 뭐 상품 시장 동반 부진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지만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뭐 최근에 이 뭐 큰 이제 회사들이 특히 이제 해운 운송 조선 이쪽으로 많이 이제 막 도산하고 있고 뭐 한국, 중국, 뭐 덴마크 뭐 이제 이렇게 언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밤 발틱 운임 지수 사상 최저치 하락 소식에 대해서 국내 이제 관련주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상당히 좀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으면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이제 펀더멘탈 이슈를 좀 하나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의 월요일 날은 경제 지표가 잘 없는 시기인데 뭐 모처럼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 좋지가 않았죠. 어차피 오늘 숨고르기 하려고 했으니까. 예. 이그지스팅 홈 세일즈라고 해서 기존 주택 매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뭐 기존이란 말이 좀 그렇고요. 그냥 주택 매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신규 분양 물량 빼고는 다 이제 개인 간이든 뭐 이 주택 거래를 다 여기에 포함하는 건데요. 1월 결과였는데 예상치 495만 건을 한참 하회한 482만 건이 나왔고요. 월간 단위로는 이제 1월 달에 뭐 한파와 폭설도 왔고 또 1월이 뭐 이제 또 이사철 뭐 비수기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래서 1.8%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감소폭이 예상보다 한 2.5배가 더 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지역별로 보니까 한파와 폭설이라고 이제 핑계를 대면 2월 달에 좋아질 것이다. 기저효과가 통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이 그래 뭐 여기 이제 눈이 많이 왔던 동북부 지역에는 6%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서부가 2.7% 감소했고 남부가 4.6%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요 서부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뭐 1년 내내 눈 한 번 못 보는 지역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전혀 한파와 폭설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인데 요쪽 서부 지역이 7.1% 감소를 기록했다는 것은 날씨 탓도 좀 하기에도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평가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조정을 받는 날이면 시장에 오를 일이 없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제 이슈들이 정리가 되기 마련이고요. 뭐 그렇지 않은 반대의 요인도 확실하다면 찾아서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지난 금요일 날 사상 최고를 간 미국 증시가 어떻게든지 차익 실현이나 이제 숨고르기에 핑계를 찾고 있는 와중에 월요일부터 이런 조정의 핑계가 아주 그냥 풍부하다 못해 이제 넘쳐 흐를 정도로 등장을 한 거죠. 그리스가 4개월 시한 연장을 받아낸 지 하루 만에 또 뭐 안 좋은 수식어가 붙을까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자마자 바로 이제 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그리스가 4개월 연장 시한 동안에 계속 이제 협상을 할 개혁안의 어떤 드래프트 초안을 월요일까지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 이거는 뭐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4개월 연장 받아낸 것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월요일까지 긴축의 이 어떤 계획 리스트가 들어와야 된다. 왜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하느냐. 이걸 이제 글로벌 이슈 탑5에서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시한을 결국 또 넘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데드라인이 이거 뭐 제가 뭐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데드라인이 월요일이었었는데 그리스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유로그룹은 그래. 화요일 오전 7시까지 갖고 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보통 협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게다가 그리스의 신임 재무장관 야니스 바로파키스는 이런 게임 이론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제 큰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그 다음에 자잘한 부탁은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지금 도이치벨레 독일 측에서는 이제 짜증이 날 대로 났죠. 4개월 시간 벌자마자 바로 배짱 튕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저 꼴을 받아줘야 되느냐.
지금 이제 독일 심정에서는 진짜 ECB를 동원하든 뭘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를 완전히 그냥 목줄을 죄고 싶은데 뭐 조금만 독일이 나서려고 그러면 또 나치 때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독일도. 예.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 사실 코스피는 외국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뭐 사주지 않고 있고 좀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은 뜨겁죠. 자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사실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면은 한국 증시는 이 미국의 러셀 2000 지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정서적으로는 나스닥, 코스닥 이런 어떤 어시밀레이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닷컴 버블 이후에 잃어버렸던 나스닥 5000포인트가 이번에는 현실이다. 이번에는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이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지금 한 거의 8회 초까지 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이 성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블루칩이나 대형주들의 기대는 컸는데 그 사람들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지만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애들이 의외로 좀 튼실하게 돈을 잘 벌었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투심하고 주가는 이번에 합격점인데 특히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그랬다라는 점이고요. 바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이제 동조와 역동조화를 이제 번갈아서 보일 때도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은 이제 코스닥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이제 이 깊은 동조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때는 나스닥이 치고 올라갈 때 코스닥이 소외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 간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에는 나쁠 것 없는 이슈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오늘 외신이 편수도 많고 좀 내용도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개장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닥 같이 봐드렸고요. 또 이제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CNN 머니에서는 애플의 스마트카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느냐. 네? 리튬이온,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장착하는 그런 형태인 것은 물론이고, 이상한 센서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라 그러죠. 자동 운항 장치. 이런 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거의 이제 IT 제품으로 개조를 한 거죠. 셰시하고 바디만 이제 중공업으로 만든 철 제품이고 안에는 전부 이제 전기 장치로 채워지는 건데 도대체 어떤 신박한 기능이 들어있으려고 저러냐. 근데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애플에서 비공식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저렇게 스마트카 개발 내지는 연구 실험을 하고 다니는데 A123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애플을 최근에 이제 고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내막이 무엇인가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자사의 핵심 임직원들을 애플에서 적대적으로 이제 스카우트 해 갔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그래요.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뭐 PC 가지고 한번 대박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그러니까 MP3로 이제 음악을 저장해서 다니는 그런 걸로 또 이제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휴대용 인터넷 기기가 또 애플의 차세대 먹거리가 됐고 근데 이제 다음 대박 아이템은 로봇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탑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오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애플에 대한 월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이걸 볼 건데요. 지난주 이제 이 설 연휴 기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보실까요? 하면? 역동조화, 롱숏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상 이제 신제품 실적, 그다음에 중국 진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평소에는 또 동조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주황색이 애플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비중은 지금 줄일 때고 애플 같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해서 애플롱 삼성전자 숏이 오늘같이 월가에서 애플이 관심을 받은 날 또 재현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그리스 협상 타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애플, 롱, 삼성전자 숏 이런 분위기에 따른 어제 삼성전자 외인 매도세였다면요. 오늘 MSCI 한국 지수도 미국 증시 한번 사상 최고를 갔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대지만 우리는 뭐 숨고르기가 나올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건 일단은 또 이제 애플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애플의 어떤 롱, 삼성전자 숏에 따른 이런 반대 영향을 또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